네,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빅스텝이 일어나는 건 경제 영역이고 경제에서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이다. 근데 이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그냥 바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오버슈팅이라는 게 항상 일어난다. 근데 이 오버슈팅이 얼마나 클지, 어떤 방향으로 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한 요소에서 금리하고 밀접한 거는 크게 두 가지, 화폐 양하고 경제 성장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예측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뭘까? 이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님들한테 4분기부터는 금리가 떨어집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대표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정보를 수집하셔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경제에서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버슈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경제는 심리예요. 심리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장이 이것에 따라서 이 오버슈팅의 크기와 방향 여러 가지가 다 같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경제학 하신 분들이 심리를 많이 빠뜨리세요. 왜?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가정이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다. 이기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론이라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보면 이론이라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항상 가는 건 아니죠. 집 근처에 두 가지 이제 그 가게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일반 슈퍼, 또 하나는 할인마트. 어느 쪽에 가시겠어요?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할인마트 가겠죠 라고 말씀하시지만 슈퍼 사장님하고 친분이 있고 이 할인마트 가는 길에 슈퍼 사장님을 봐야 돼. 그 다음에 할인마트 갔다 올 때 이 슈퍼를 또 지나야 돼.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때문에 조금 비싸도 가까운 슈퍼, 아는 사람 가게를 가는 경우들이 있죠. 이거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심리가 사실 경제학에서 근간인데 이것까지 다 넣으면 너무 복잡해져서 경제학에서는 이제 배제하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론가도 아니고 경제학을 뭐 업으로 해서 이거 박사 논문 쓰실 분들도 아니고 실제로 실물 경제에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이 심리학적인 것들을 항상 기본적으로 같이 깔고서 보셔야 됩니다. 본인들도 소비자이면서 여러 가지 그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할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지 정도는 다 파악하실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경제학 관련된 심리학 그 용어들이나 이런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후 확신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편향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런 오류들을 이제 심리학에서 편향이라고 하는데 사후 확신 편향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하죠. 자, 제일 먼저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제 전문가들은 유튜브에서 지금 벌써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도 계세요. 2022년 연말이면 금리가 10%대 넘어갈 것이다. 자, 그러면서 본인의 주장의 근거를 내놓죠. 자,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분이 1년 전에 유튜브에 뭐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분이 1년 전부터 2022년에는 금리가 올라가서 빅스텝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연말이면 10% 될 거다라고 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진짜 제대로 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이론에 대해서 저는 토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나름 근거가 있는 거니까. 근데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급강하고 여러 가지 유동성이 늘어나고 이런 빅스텝 조짐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금리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거나 아니면 금리가 지금처럼 저금리가 계속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빅스텝 이야기 나오니까 자기 생각을 바꿔가지고 아닙니다, 연말이면 10%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라면 그런 분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으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신 말씀은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 사후확신 편향의 제일 핵심이에요. 자, 단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IMF에 이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를 IMF 전에 예측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근데 IMF 딱 터지고 나니까 국내 전문가들은 전부 다 나서서 뭐라고 했냐면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랬습니다. IMF 터질 줄 알았어.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지. 뭐 종금사들이 뭐 지나치게 단기로 달러 자금을 가져와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러고 했죠. 그게 전형적인 사후확신 편향이에요.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IMF라는 상황이 터지고 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빅스텝이라는 게 터지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진 거죠. 네 그럴 줄 알았어. 난 이미 예견하고 있었어. 니들은 몰랐지? 나는 알아. 그래서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빅스텝이 IMF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분석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예측은 못한 거죠. 자, 그러면 빅스텝 이후에 금리가 혹시라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 이분들이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올라갈 때도 예측 못 하신 분인데 떨어질 걸 예측하실 거라고 기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문가로 생각하시고 이런 분들 말을 맹신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연말에 10% 가냐 안 가냐 이거는 저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사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단 어느 선 정도까지 가는 게 적정할 건지 아니면 그런 분위기가 어느 때일지 우리가 어느 정도일 때 우리가 이렇게 갈지 안 갈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은 좀 가져가자는 거죠. 그럼 앞서 말씀드렸죠. 화폐도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성장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는 급격하게 많이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금리 오를 거다 이런 심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금리는 또 어느 수준까지 계속 오버슈팅해서 올라갈 거란 말이죠.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꺾여서 떨어질 거다. 단 옛날처럼 저금리까지 갈 거냐 말 거냐는 그때의 경제 상황이나 화폐량하고 또 비교해 봐야 돼요. 모르죠. 1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어떤 풍토병, 그 코로나 같은 게 계속 생겨가지고 계속 경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화폐를 많이 찍어낸다. 그럼 당연히 또 돈이 확 풀리니까 또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있다 아니면 한 10년 이내에 없다. 근데 경제 성장률은 낮다. 그럼 당연히 금리는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사후확신 편향을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유는 자꾸 이런 혼란한 시기가 되면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가 이 사태를 예견하지도 못하고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처방도 못 내놓으면서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휩쓸려서 오버슈팅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컨설턴트로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오버슈팅은 진행 중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빅스텝을 연내에 한 번 더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리는 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현재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서 여유자금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단 이게 계속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꺾일 것인지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사후확신 편향 부분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하고 연결된 두 가지 심리학적인 요소들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